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인형 뽑기방 정말 많이 보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봐도 인형 뽑기방 창업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월 몇백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몇 천만 원이면 오픈할 수 있다. 광고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인형 뽑기방을 시작해도 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형 뽑기방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인형 뽑기방은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창업 아이템들을 비교해 보면 꽤 매력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검토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시 인형 뽑기방일까요? 몇 년 전에 인형 뽑기방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한동안 많이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방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든지 돈이 많이 듭니다. 영화를 보던, 밥을 먹던, 카페를 가던 몇만 원은 금방 쓰죠. 그런데 인형 뽑기는 500원, 1000원 정도의 소액으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건 하나를 사는 것과도 다릅니다. 내가 직접 뽑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잡힐 것 같은 기대감, 놓치면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뽑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군가 같이 함께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놀이가 되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되고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형 뽑기방을 단순한 무인 판매점이라기보다는 작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 경험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왜 괜찮다고 보이는가? 제가 인형 뽑기방을 괜찮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요즘에 유행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알아보시는 분들이 혹은 관심 있는 분들도 요즘 뭐가 잘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남는가? 고정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사람을 얼마나 써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잘못했을 때 리스크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업종 중에 음식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이 잘 되면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 시설부터 홀, 인테리어까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비품도 많이 사야 하고요. 직원도 고용해야 하고 식자재 관리해야 하고 폐기, 재고도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상권이 좋을수록 권리금과 월세가 높고 인테리어 커피 머신, 냉장고 같은 설비 장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업시간 동안에는 직원 외 아르바이트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무인 과자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물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초기 비용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사오고 판매하고 차익을 남기는 유통마진 중심의 사업이죠. 가격 비교도 쉽고 주변에 비슷한 매장이 생겼을 때 차별화와 경쟁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형 뽑기는 조금 다릅니다.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경험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품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인형이 계속 들어오고 캐릭터가 개발되고 피규어, 키링, 굿즈, 잡바, 신발, 슬리퍼, 가방 등 상품 여러 가지 바뀌면 기존 고객이 다시 방문할 이유가 생깁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도 극장판이 개봉을 하게 되면 다시 유행을 하고 그러한 콘텐츠나 굿즈를 찾게 되고 그러한 굿즈를 뽑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인형 뽑기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음식점이나 카페와 비교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낮고 또 사장이 하루 종일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인 사업이지 무관리 사업이 아닙니다. 상품도 채워야 하고 기계도 관리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고객 문의나 결제 문의도 처리해야 하고 CS 응급 다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오프라인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잘 됐을 때 얼마나 버냐도 중요하지만 잘못됐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냐, 리스크 관리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뭐 3천만 원 인테리어를 했다고 가정해 볼 때 폐업하게 되면 그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원상복구하고 철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형뽑기방은 투자금 중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상권을 잘못 선택했다면 기계를 다른 점포로 옮길 수도 있고 인테리어에 힘을 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면 중고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샀던 가격이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 수준 아니겠지만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형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고정비, 운영시간, 운영 난이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까지 종합해서 보면 인형뽑기방이 지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요즘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기는 현상을 단순히 유행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유행의 영향도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인형뽑기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꼭 처음 창업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 고시원, 카페, 다른 무인점포, 여러 프랜차이즈 운영해본 사장님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과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 월급 주고 식자재 주고 배달 수수료 내고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을 내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들이 알바생보다 내가 가져간 월급이 더 적다라는 푸념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해본 사장님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고 운영 구조가 단순하고 장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잘 되는 매장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보면서 이 사업은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판단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인형뽑기방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 임대료, 기계, 상품, 그리고 운영 능력의 차이가 훨씬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궁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요? 인터넷이나 창업 광고를 보면 월 매출 1,000만원, 순수익 300, 500 이런 숫자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매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잘 되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그대로 내 매장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매출보다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매출에서 상품 원가 빼야죠. 월세, 관리비, 전기료, 카드 결제 수수료, 통신비, 소모품, 기계 유지 보수 비용 등 빼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단계를 더 봅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그 이익을 만들었느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사업과 1억을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사업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매장 월 매출 얼마여보다 투자 대비 수익률과 투자금 회수 기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랜차이즈로 해야 할까요? 개인으로 해야 할까요? 온라인에 인형뽑기방 창업 광고가 정말 많죠. 몇 천만 원이면 오픈할 수 있다. 얼마 수익이 난다. 상권 분석부터 오픈까지 전부 해준다. 광고만 보면 정말 간단해 보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 기계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가게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품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인테리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형뽑기방 창업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오히려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상담도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요. 기계업체도 만나보시고요. 개인 창업을 지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업체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럴 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업체가 추천하는 점포가 정말 좋은 점포인가? 입지는 어떠한가? 이 기계가 좋은 기계인가? 아니면 계약을 하기 위해 추천하는 것인지, 이 가격은 적당한 것인지, 원가나 퀄리티는 적당한 것인지,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예상 매출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하고도 매출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오히려 여러 업체의 상담을 받아볼수록 정보는 많아지는데 그만큼 내가 판단해야 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형뽑기방 프랜차이즈도 많고 창업을 해주는 업체도 많은데 굳이 왜 저에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부터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저는 인형뽑기방 하나를 더 오픈시키는 것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픈 전 판단부터 오픈 이후 운영까지 모두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내 투자금으로 인형 뽑기만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지, 이전 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은 어떠한지부터 같이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을 결정하게 되면 점포, 기계, 상품, 인테리어, 인허가, 오픈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진짜 사업은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첫 달에는 매출이 잘 나왔는데 두 번째 달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옆에 있는 기계는 하루 종일 아무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의 문제인지, 기계 위치가 문제인지, 세팅의 문제인지, 가격의 문제인지, 상권의 문제인지. 처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까지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픈한 다음을 또 고려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창업이죠. 예상과 목표 수익을 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점포를 정하고 예상 손익을 계산하고 기계 상품을 구성하고 인테리어 허가 오픈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창업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관리 단계입니다. 원하시는 점주분들에게는 월 단위로 계속 같이 매장을 관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과 수익을 같이 보고 기계별 상품별 원가별 매출을 확인하고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어떤 상품은 교체해야 하는지 새로운 상품이나 경품은 어디서 어떤 걸 가져올지 기계나 상품의 위치와 구성을 변화줘야 될지 주위에 새로운 경쟁점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매장을 대신 운영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점주 혼자서 숫자와 문제를 보고서 고민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사업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반드시 창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 지역을 보고 투자 예산을 보고 점포를 보고 예상되는 매출과 비용을 계산했는데도 수익 구조가 좋지 않다면 오히려 이 점포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형 뽑기방보다 다른 업종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도 그게 더 좋습니다. 컨설팅비를 한번 받는 것보다 첫 번째 매장이 잘 되고 운영 관리도 계속되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또 다른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방 창업 정보를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역시 직접 무인 사업을 운영해왔고 또 인형 뽑기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떤 기계와 상품에 고객이 반응하는지 또 상품을 어떻게 공급받는 어떤 채널이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면서 상권과 임대료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기계의 상품과 원가, 실제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수시로 계속 직접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좋은 이야기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장의 매출, 투자비, 상품 매입, 잘 되는 기계와 안 되는 기계, 그리고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공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형 뽑기방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광고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금 인형 뽑기방 창업 할만할까요? 저는 아직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창업 아이템과 투자금, 인건비, 고정비, 운영 난이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 수익률을 같이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출과 수익이 큰 다른 업종들도 있지만 노란봉투법, 퇴직금 이런 노동법이 자영업자가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전 해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형 뽑기방 창업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바로 계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업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프랜차이즈도 알아보시고 기기 가격도 알아보고 예상 수익도 물어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이 점포를 해도 되는 건지 투자금이 적정한 건지 실제 얼마가 남는 건지 오픈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저와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됩니다. 영상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희망 지역과 투자 가능한 금액, 현재 생각하고 있는 매장 규모, 혹 이미 알아본 점포가 있다면 해당 점포 정보까지 남겨주시고 개인별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창업부터 권하기보다는 이 조건에서 정말 인형 뽑기방 하는 게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함께 오픈하게 된다면 오픈한 날이 저와의 관계가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매장이 제대로 자리 잡는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인형 뽑기방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 계획이 어긋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 사업코치 태호였습니다.